엄마? 엄마라고요? 유라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 당신 딸 아니거든요. 김명숙 씨. 뭐라고?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눈부셨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57층 초고층 펜트하우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3억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위 강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 왼쪽 손목엔 5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누구야, 이 시간에? 그녀는 귀찮다는 듯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엄마? 그곳엔 김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시장 국밥집을 운영하며 주름이 깊게 팬 얼굴. 낡은 검정 점퍼에 운동화는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죠. 하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긴 쪽머리만큼은 그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유라야, 내가 좋아하던 깍두기 담가왔다. 탁! 유라의 손이 비닐봉지를 쳐냈습니다. 와르르. 김치통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죠. 붉은 깍두기 국물이 하얀 대리석을 물들였습니다. 이 노인네가 누굴 찾아와? 유라의 목소리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래도 엄만 내가. 엄마? 엄마라고요? 유라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 당신 딸 아니거든요. 김명숙 씨. 뭐?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그 화재 현장 기억나세요? 당신이 구한 건 접니다. 강유라. 하지만 진짜 당신 딸은 따로 있죠. 이선아. 지금 시장 골목에서 배달이나 하고 있는. 명숙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유라야. 증거요. 유라는 서재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금거북이 목걸이. 이거 당신 친딸한테서 가져온 거예요. 20년 전 그날 불 속에서 제가 바꿔챘죠. 유라의 눈빛이 악마처럼 번뜩였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간단해요. 가난하게 살기 싫었거든요. 명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유라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꺼지세요.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아, 참. 당신 국밥집 곧 문 닫을 거예요. 제가 보건소에 익명 제보 넣어뒀거든요. 뭐? 비위생적 식당 운영. 사진 증거도 완벽하게 조작했어요. 김명숙 씨, 이제 진짜 길바닥 신세 되실 거예요. 유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쾅 마이너스. 문을 명숙의 코앞에서 닫아버렸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명숙.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추운 겨울.
서울 영등포구 낡은 다세대 주택. 불이야. 밤 11시. 건물 2층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당시 45세였던 그녀는 1층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불이다. 명숙은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2층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은 젖은 수건을 코에 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 둘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하나는 명숙의 친딸 이선아. 맑은 눈망울에 겁에 질린 표정. 목엔 금거북이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강유라. 명숙이 1년 전 고아원에서 데려와 키우던 아이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식구로 받아들였던 거였죠. 명숙이 두 아이를 안아들려는 순간 천장에서 불타는 석가래가 떨어졌습니다. 명숙은 본능적으로 선아를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운 목재가 명숙의 손등을 찍어 눌렀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하지만 명숙은 선아를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렇게 명숙은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건물 밖. 명숙은 두 아이를 구급대원에게 넘기고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 유라가 움직였습니다. 기절한 선아의 목에서 금거북이 목걸이를 슬쩍 빼낸 것이었죠. 어린 나이였지만 유라의 눈빛엔 이미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가 진짜 딸이 될 수 있어. 유라는 목걸이를 자기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선아의 팔찌를 자신의 팔에 채웠죠. 구급대원이 왔을 때 애들아, 괜찮니? 이름이 뭐야?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전 이선아예요. 그 순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명숙은 3주간 입원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두 따님 모두 무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부분 기억 상실로 인해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딸 선아가 유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유라가 선아로 둔갑했다는 것을. 이후 20년, 이선아로 살아온 명숙의 친딸은 시장 골목에서 배달 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강유라로 살아온 양딸은 재벌 집안 후계자로 발견되어 부와 명예를 누렸죠. 모든 것이 그날 밤 바뀐 목걸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 명숙네 국밥집. 30년 역사의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명숙은 3일 전 유라에게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고. 선아가 진짜 내 딸이라고. 바로 그때 가게 앞에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 보건소 완장을 찬 공무원 2명과 경찰 1명이었죠. 여기가 명숙네 국밥집입니까? 네. 그런데 무슨? 중년 남자 공무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익명신고 들어왔습니다. 비위생적 식당 운영 및 유통기한 위반 의혹. 뭐라고요?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방으로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냉장고를 뒤졌죠. 여기 위생 상태도 엉망이네요. 아, 아닙니다. 냉장고는 매일 청소하는데.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영업정지 15일 처분입니다. 영업정지 딱지가 유리문에 붙었습니다. 명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의 머릿속에 유라의 말이 떠올랐죠. 유라. 내가 이런 짓을. 그날 저녁. 시장 골목은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명숙네 국밥집 위생 불량으로 영업 정지 먹었다던데.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명숙은 가게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차가운 빗물이 명숙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였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배달용 헬멧을 손에 든 선아. 얼굴엔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엄마, 왜 이러고 계세요? 얼른 안으로 들어가요. 선아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은 선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내 진짜 딸이었구나. 그동안 양딸인 줄만 알았던 선아. 명숙은 선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 왜 그러세요? 선아는 영문을 모른 채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싸 마이너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죠. 그날 밤,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유라, 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태양그룹 본사 건물. 70층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이한진 회장.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태양그룹을 일군 입지 전적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속이 안 좋으시다고요? 비서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어. 사실 이한진 회장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28년 전, 그의 아내는 임신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뱃속의 딸아이와 함께. 딸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의 금목걸이를 가져온 그 아이를 받아들였지만 어딘가 낯설어 아직 마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 골목. 오늘은 대치동까지 가야 하네. 선아는 보온 가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안엔 명숙이 새벽같이 만들어준 특제 된장찌개 도시락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조심해서 배달해야지. 선아는 페달을 밟았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건물. 선아는 숨을 헐떡이며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아, 70층 회장실에 도시락 배달 주문 들어왔는데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박민호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주문했어요. 민호는 회장의 식욕부진 때문에 고민하다가 서민 음식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 시장 도시락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선아는 안도하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국산 재료로 24시간 우려낸 멸치 육수. 3년 묵은 재래식 된장. 손으로 직접 썬 두부와 애호박.
우와, 이거 정말 시장에서 파는 도시락이에요. 선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0년 동안 국밥집 하시면서 만드신 비법 음식이에요. 민호는 도시락을 들고 재빨리 7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점심 식사 가져왔습니다. 이 회장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됐네. 오늘은 특별한 거예요. 민호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순간 이한진 회장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이 냄새는 구수한 된장찌개 향.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이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는 잃어버렸던 식욕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은 멈추지 않고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 도시락 누가 만든 건가? 명숙내 국밥집이라는 곳입니다. 영등포 시장에 회장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요리를 한 사람을 만나고 싶네. 같은 날 저녁, 청담동 펜트하우스. 강유라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통유리 창방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거야. 절대 뺏기지 않아.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양그룹 이한진 회장이 명숙내 국밥집 도시락을 먹었다고. 만약 선아를 알아본다면 내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어. 그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등포 시장. 선아는 오늘도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선아 씨죠? 저 태양그룹 인사팀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선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선아는 명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태양그룹 회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대요. 두 사람은 기쁨에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모든 것이 유라의 함정이라는 것을. 오후 2시 30분, 선아는 태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혹시 정식 계약을 하자는 건 아닐까? 그럼 엄마 가게도 다시 살릴 수 있을 텐데. 선아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이선아 씨죠?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회장님은 안내하겠습니다. 남자는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선아를 데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선아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저기요, 제 가방. 선아는 황급히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구석으로 몰린 순간 찰칵 마이너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선아가 정신을 차리니 자신의 가방 안에서 고가의 시계와 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제 가방 안에 저런 게 있을 리 없어요. 바로 그때 경비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누명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선아의 가방 안에서 나온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그리고 찍힌 사진들. 같은 시각, 유라는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선아,
넌 이제 범죄자야. 저녁 7시. 명숙은 경찰서에서 선아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선아는 눈물 범벅이었죠. 엄마, 저 정말 안 했어요.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명숙은 선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일 후, 영등포 시장. 명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라,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의 가면을 벗겨야 해. 그녀는 20년 전 화재 현장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서 기록, 병원 기록, 하나하나 파헤치며 명숙은 진실에 다가갔죠. 그리고 마침내, 이게 증거야. 명숙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절도 누명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지요.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배달을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선아 씨죠? 저 태양그룹 박민호 비서입니다. 선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날 일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요. 정말요? 네. 회장님이 CCTV를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누군가 선아 씨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명백하다고 하시더군요.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선아는 긴장한 얼굴로 이한진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안경 너머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우리 쪽 경비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범죄였으니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성함이 김명숙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30년 전쯤 영등포에서 국밥집을 시작하셨나? 어떻게 아셨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실은 내 어머니도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지. 그때 김명숙이라는 분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어. 정말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 우리 회사 식품사업부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네. 자네의 요리 실력은 이미 확인했어. 그날 도시락. 20년 만에 처음으로 밥맛을 느꼈지.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비서 민호가 황급히 들어왔죠. 강유라 씨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호텔. 기자회견장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유라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유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사실 태양그룹 이한진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유라는 목에 걸린 금거북이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28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회장님의 부인께서 제게 남기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목걸이를 향해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님, 명숙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는 가짜입니다. 뭐라고? 명숙은 숨을 헐떡이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20년 전 화재 현장 기록입니다. 그리고 DNA 샘플 보관 기록도 있습니다. 강유라는 제가 키운 양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20년 전 제 친딸의 목걸이를 훔쳤습니다. 그럼 진짜 당신 딸은? 명숙은 선아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이선아, 제 진짜 딸이죠. 회장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주 후, 태양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아몬드 홀. 그 중심에 강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베르사체 드레스. 오른손목엔 5천만 원짜리 다이아 시계. 목엔 금거북이 목걸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유라 씨, DNA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유라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 내 거야. 태양그룹, 수조원대 재산. 이제 진짜로 모두 다 내 것이 돼. 바로 그때 홀 입구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한진 회장이 김명숙과 이선아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유라는 DNA 검사 결과 제 딸이 아닙니다. 홀이 술렁이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그럴 리 없어요.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검사는 이미 3번 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회장은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모든 진실을 밝혀주셨습니다. 명숙이 단상에 올라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20년 전 저는 화재 현장에서 2 아이를 구했습니다. 한 명은 제 친딸 이선아, 다른 한 명은 제가 입양한 강유라였습니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그날 밤 제 딸의 목걸이를 훔쳐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화재 당시 2 아이의 DNA 샘플이 보관되어 있었죠. 그리고 명숙은 유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 안쪽을 보십시오. 선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순간 홀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왔고 선아라는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20년 동안 내 딸의 인생을 훔친 도둑. 유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고 유라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선아에게 다가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DNA 검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선아가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 이한진 회장과 명숙, 선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호 비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선아 씨와 이한진 회장님은 부녀 관계가 99.9% 확률로 일치합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아버지와 딸이라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 전, 너의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의사는 뱃속의 아기도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너는 살았던 거야. 선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제 진짜 어머니는, 내 엄마는 너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요리를 사랑했지. 명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아가 내 친딸이 아니라니. 하지만 20년 동안 내가 키운 아이야. 혈육이든 아니든 선아는 내 딸이야. 선아는 명숙에게 다가와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답하고 싶습니다. 명숙 씨의 국밥집을 태양그룹의 공식 급식 업체로 계약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선아는 우식품 사업부의 총괄 이사로 임명하겠습니다. 6개월 후, 영등포 시장. 명숙 내 명품 된장 본사. 간판이 새롭게 걸렸습니다. 30년 된 작은 국밥집은 이제 식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죠. 명숙은 새하얀 주방복을 입고 된장을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손맛이 제일 중요해. 그 옆에서 선아도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신제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만든 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